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 이것을 어떻게 바로 공백 없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왜 신구 권력의 갈등이고 이것이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선 전에 대담하면서 선거 이후가 걱정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선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계속 한동안 이렇게 가게 될까요? 제가 오늘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선거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인데 사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많은 자문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자기 그 당선인한테 해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부드러운 인수인계는 힘들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 굉장히 이 정말 신구 그 권력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구 권력 갈등 이런 언론들은 제목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긴 거죠. 네. 근데 지금 1호 전투가 청와대 이전 문제가 됐는데 1호 전투를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냥 일반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아마도 국무총리 인사가 될 거다. 아니면은 50조 예산 문제가 될 거다랄지 아니면은 뭐 여가부도 뭐 그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아마 1호 전투, 갈등의 전투가 벌어질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용산이 떴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제 물론 그 인수위나 당선인은 긍정하지 않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보따리 싸가지고 쓱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간다. 누가 뭐래도 한다. 지금 이건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나는 한다라고 내 뒤를 따르라. 뭐 이렇게 가면 이건 매사에 이제 잡음과 소음과 뭐 갈등이 생기는 거죠. 1호 전투가 지금 이상한 데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때 왜 모든 후보들이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하잖아요. 다들 1번은 코로나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일단 당선인 신분이 되면 기재부 장관 딱 불러다가 자, 우리 모든 후보들이 50조, 100조 이야기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만나서 그거부터 협의하면 참 국민들 보시기에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좀 엉뚱해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호 공약처럼 이렇게 이제 각인이 돼 버렸는데 1호 공약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번씩이나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지켰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공약, 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죠. 직접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 자체 그 구상 또 그 조감도 그 설명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구상은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국방부도 가보고 합참도 가보고 지하 벙커에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문재인 정권, 현 정권이 현 정부가 얼만큼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안보 공백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보 공백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구상이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는 청와대에서는 직무를 안 하겠다. 청와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가능성은 제로다 뭐 이렇게. 데드라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양자 회담조차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더라도 이제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은 좀 어떤가. 그거 정말 지키기 어렵지만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이면은 정말 윤석열 당선인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김 의원님은 국방부 청사가 그러니까 집무실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국방부하고 합참은요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고 또 따로 근무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2012년도에 당시에는 국방부하고 합참이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구 국방부 청사에서 같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10년 전에 합참이 분리돼 나간 거거든요. 50m 밖에 새 건물로.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옮긴다든지 뭐 합참이 옮긴다고 해서 안보 공백 그게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아니 뭐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하나 문제는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14일 날 지금 통보를 해가지고 31일까지 비웠으면 좋겠다라고 인수위 측에서 최초의 그 김용현 팀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통신 인프라들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2주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내라. 그리고 순차적으로 합참까지 영향을 주고 수방사까지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게 한미 간의 라인이나 굉장히 많은 항공 정보들도 여기 다 들어오고요. 그 실시간 정보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보가 육해 공군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일을 무조건 해내라라고 하는 건 이건 군대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업무를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 방위 작전이라든지 항공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집무실 경호와 관련된 거는 가능은 해요.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이 기간이라도. 단 현재 정부가 협조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 구상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했어도 좋지 않겠나. 아니면은 인수위 기간에 하고 싶었다면은 이제 현 정부와의 그 조율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예산 496억 원 그거 받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정무적인 어떤 조율이나 협조 이거 없이 발표가 먼저 이루어진 듯한 지금 양상이란 말이죠. 저는 이 점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현 정부가 협조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5월 9일 자정까지는 국군 통수권자는 현 대통령이니까. 물론이죠. 그렇죠. 국방부가 그렇죠. 움직이든 네. 합참이 움직이든 그렇죠. 통수권자가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또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나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거고요. 이사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고 이게 국방부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주르륵 연쇄적으로 관련되는 일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이 업무 협조의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스타일입니다. 이 중경 완급의 업무의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리면서 나는 한다,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가는 건 이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통치 스타일을 지금 보여준 점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도 그렇지만 네. 앞으로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인수위에 있는 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 인수위 기간에 사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위기 관리가 진행 중에 옮기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기에 옮기는 것이 가장 사실은 모든 안보가 됐든 위기 관리가 됐든 그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정돈된 기간이에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기간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못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또 아쉬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안보 공백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안보 공백은 사실 한미 연합 훈련을 게을리한다든지 규모를 계속 이제 축소한다든지 이런 게 안보 공백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실시하는 그런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을 못하는 거 이런 게 안보 공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런 게 지금 문 정부의 기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2달도 채 안 남겨놓고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하는 것은 좀 핑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글쎄 지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을 안보 파리다라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의 문제를 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만약에 꼭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 업무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어저께 만약에 이 문 대통령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는 통이동에서 하겠다, 일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꼭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청와대 개방이요.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 날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업무 스타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거기 깎고 털어내고 뭘 새로 만들고 거기다 또 뭐 전시관을 만든다면 전시관을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하고 있는 데에다가 바로 5월 10일 날 공개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구상 그러니까 청와대 그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에서의 그 국민과의 소통, 또 참모진과의 그 소통, 이런 그 새로운 업무, 그 대통령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이라 그럴까, 소통하는 모습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다,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5월 10일로 못 박은 것은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현 대통령하고의 업무 협조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뭐 제 의견입니다만은 청와대 들어가더라도 근무하다가 그 어찌 보면 특권 그거를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감동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박수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게,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 그게 하다가. 훨씬 낫죠. 들어가서 분명하게 날짜를 못을 받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면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소통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죠. 근데 이렇게 3월 31일까지 다 비워 그것도 좋습니다. 뭐 과천을 간달지 세종으로 간달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가령 뭐 산자부나 교육부를 청사 비워 이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국방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이 있는 게 과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하는 것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차차 저희가 쟁점을 좀 짚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인은 오늘 이 청와대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대신에 방사포 관련 언급이 나왔고 이 전반적으로 흐름은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안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회적으로 국방부 청사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까 이건?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예산 500억, 정확하게 496억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만약 업무 협조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임시국무회의는 바로 오늘이라도 열 수 있으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돈의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쭉 얘기했던 대로 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5월 9일 밤 12시까지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 말년인데 제대 말년에 원래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는 게 지금 우리 군대에서 하는 얘기인데 똑같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걸 지금 야당 쪽에서 안보 파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김용현 팀장도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안보를 이제 와서 운운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안보 공백 없게 하겠다라는 것은 말은 맞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지난 5년 동안 과연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행태, 어떤 모습, 어떤 언급, 어떤 대응을 해왔느냐 그걸 보는 거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6.25 남침에 대해서도요. 남침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북한군의 남하라는 표현을 딱 한 번 썼습니다. 현충일 날.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수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NSC 회의를 직접 주재를 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방부 이제 청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안보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옳지만 여태까지 지난 5년 동안 대북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또 한미 동맹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하다못해 성주에 사드 기지가 들어서는데 반대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안보 공백을 지금 운운하지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 문재인 정부가 안보 공백 이야기를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여야가
갈등하는 구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정권을 인수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거나 실제로 안보 공백이 생길 만한 우려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안보 공백으로 사실 국방부로 이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다. 이거 안보 공백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했지만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얘기가 잘 됐을 때 안보 공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인수위가 조금 쉽게 생각했다. 저는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외교와 국방과 통일의 균형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저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는 물론 있다고 보는데요. 이 현재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휘소가 지하에 있는 지휘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기밀 유출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벙커하고 국방부에 있는 벙커하고 합참에 있는 벙커하고는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그냥 같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쓸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벙커나 지휘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돈이 투자가 됐고 기술이 들어갔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여기다 퍼다 쓰고 여기 있는 건 그냥 여기 옆에다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그 특유의 기능이 있고 특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할 수는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것은 온갖 위기에 대응하는 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에 있는 거하고 합참에 있는 것도 약간 기능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원래 기능에 맞게 고치고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려면은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국방부 벙커에 있는 것들은 물론 군 통신망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통신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건 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 관제나 온갖 댐 수위 관련한 정보들이나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온갖 정보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정식 곳이거든요. 이름이 국가위기 상황센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 관장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에다가 그동안에 여기에 없었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통신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갖추는 게 끝이 아니라 시험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국방부에 있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연합사는 물론이고 태평양 사령부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Allied Operation, 그러니까 대외적인 특히 미군과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벙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청와대 거하고. 그리고 합참은 또 합참대로 특유의 기능이 있고요. 그건 이제 콤바인드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조금씩 다른 것을 각 기관에 맞게 바꾸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말기만 들고 와서 그 꽂는다고 시간이 없이 되는 문제는 그냥 아니다.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과거에 이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었다가 2012년도에 이제 합참이 새 건물 옆에 지어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합참에 있는 벙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신식이죠. C4I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물론 이것이 이제 새로운 데로 옮겨간다 했을 때는 옮기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무슨 뭐 컴퓨터 본체를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잭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방부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옮기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차례 옮긴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보 공백을 너무 우려하고 이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현재 정권이 협조 안 하면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들이 오갔는데 잠깐 이건 제가 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 발언에 조금 전에 방송에 나간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명확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일단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사실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서해상은 덕적도 이북부터 초도 이남까지 요 한정된 수역에서 대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의 합의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해당되는 수역 이북에서 벌어진 따라서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된 내용 자체를 그 내용을 위반한 건 아니다. 다만 대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오간 질의응답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권 교체기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도대체 어떤 우려, 안보 공백들을 우려해서 NSC 어제와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까? 그 NSC에서 뭐 나왔던 얘기들을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소통수석이 그 발표한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 또 이걸 극복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제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가위기센터를 옮겨야 되는 이 문제가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역대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17년 약속을 했고요. 2개월 만에 우리가 옮겨가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다 이거죠. 지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전면전 또 평상시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 요거 가지고 운영을 최대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 소요 기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저희 국방부 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겹치는 그러니까. 일들이 있어서 걱정이 나.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의 발언을 봐도 너무 빨리 검토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 이런 취지예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봐도 당선인이 마음을 먹고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 이 공약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야가 똑같이 했던 공약이거든요. 하면 됩니다. 네. 다만 지나치게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특히 국방장관은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이 4월이라는 시기가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요 시기가 겹쳐 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 마당에 굳이 이거 지금 해야 되느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보세요. 사실은 태양절이든 뭐 김정일 생일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안 했다니까요. 대응을 제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이런 논란도 조금 덜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라도 좀 잘하자는 얘기죠. 네, 잘해야 되죠.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제 안보 공백을 들고 나오는 거가 아이러니라 이거죠. 사실은 국가안보실장을 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권유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신원식 장군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김영현 또 지금 TF 팀장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해서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뭐 국방부로 청사 옮기는 거 이런 걸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같아요. 안보 우려는 과장이다라는 네. 주장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안보 팔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건데 글쎄요. 하여튼 외교뿐만 아니고 국방과 통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비쳤을 수는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한번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보 팔이로 지금 괜히 반대하는 거다라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고요. 근데 안보하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윤 당선인이고 이렇게 안 했으면요. 가령 6개월 뒤에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이 타임테이블을 쭉 했으면은 6개월 뒤에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전 비용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그 국채 발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국간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던 정부인데 또 나라 국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 비용에 대해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변론 비슷하게 가는 거지만은 안보 문제와 비용 문제를 가지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거를 비판하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 발언도 듣고 계속 이어갈까요? 당선인이 돼서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용산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합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부기 행보가 개탄스럽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점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권이 당선인에게 없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청와대 탈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발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합이고 소통이고 오간데가 없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선 불복까지 나와요. 그 대선 불복 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게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기간에 이제 모든 후보가 대선이 끝나면은 국민 통합과 또 통합 정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진영이 완벽하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큰 잘못된 이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당선인입니다. 이걸 누가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인수위에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사실상 벌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구중궁궐에 있는 임금님 만나러 가듯이 미리 해야 되는 얘기 아젠다 세팅 다 하고 이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통역이 필요한 무슨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덕담하면서 또 필요한 일 서로 요구하고 들어주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의제가 없는 자리죠. 그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하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건데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는 인수인계에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아마 만나더라도 굉장히 날선 아니면은 아주 의전적인 거칠에만의 회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일단 지금 톱 어젠다가 이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청와대 됐죠. 이전 문제가 됐고 사실은 이 의제 말고도 굉장히 껄끄러운 의제들이 지금 인사 문제하고 사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겠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자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지금 없게 됐다는 것이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꼭 드릴 말씀은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 시스템을 대폭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짝짓기 수석제도로 돼 있는 이런 청와대가 있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수석제도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국회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비서실장을 굉장히 좋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이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픽에 여론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여론은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안 나와요, 지금 일단 보면. 아까 예산 문제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56억을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를 했죠. 합참 청사 신축에만 1,200억이 들 거다라고 당선인 대변인이 이야기했고 또 오늘 국방장관은 2010년에 합참 청사를 지을 때
건축비로만 1,750억이 들었고 훨씬 더 많이 들 거다라고 확인했고요. 여기에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 부대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발표할 때 과소축의 의도된 과소축의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들 돈에 비하면 아주 일부만 제시를 했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런저런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다. 물론 1조는 과대축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부대들이 연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를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 이수희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496억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날 제가 이제 아주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는 내용을 그랬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은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네. 그리고 한동안은 국방부하고 합참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참이 남태령 수방사로 가는 거는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꺼번에 못 옮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차츰 합참 이전에 대한 비용은 따로 추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든 이게 좀 명확하게 자료를 놓고 논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각자 주관적인 해석을 들고 논쟁을 하니까 네.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여러 있어요. 기관이 관련되고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데 496억이라는 건 너무나 축소된 건 분명하고요. 그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근데 이건 돈 문제는 아닙니다. 돈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걸 좀 차분히 앉아서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완전히 땡크 몰고 어디 쳐들어가듯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새 정부 출범 이제 다가와 있으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을 거예요.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꿰어가고 있는데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호,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